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괜한 자랑입니다. 특히 60대 이후가 되면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젊은 시절의 습관처럼 자기 힘을 과시하거나 재산을 떠벌리거나 자식 자랑을 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 나이 이후의 자랑은 그저 우쭐한 기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삶을 뒤흔드는 위험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은 삼가라라는 말을 남긴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한껏 기분이 올라가면 괜히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 자식이 어떤 자리까지 올랐는지를 떠벌리고 싶어집니다. 웃음소리와 잔잔한 잔 부딪히는 소리 사이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말하고 싶어지는 거죠. 순간은 뿌듯하지만 그 뒤에 남는 건 뭘까요? 남들은 속으로 부러움보다 더 큰 질투와 시기를 쌓아두게 되고 그게 결국 나를 향한 칼끝이 되곤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는 젊을 때와 달라서 사회적 위치와 인간관계가 안정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자랑을 잘못하면 오히려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가 흔들리고 건강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나친 건강 자랑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재산 자랑은 도둑이나 사기꾼의 표적이 되기도 하며 자식 자랑은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저는 간혹 이런 어르신들을 만납니다. 얼굴에는 늘 자신감이 가득하지만 정작 그 속은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으로만 다가갔기 때문에 마음을 나누는 친구 대신 또 자랑하는구나 하고 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죠. 잔뜩 꾸민 외투를 걸쳤지만 속살은 차갑게 시린 바람을 맞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경로당 한쪽에서 큰 소리로 나는 아직도 하루에 3만 보를 걸어 라며 소리치는 어르신의 얼굴. 주변 사람들은 억지 웃음을 짓지만 속으로는 저분 참 고집스럽네 하고 피곤해합니다. 그 순간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진짜가 아니라 마치 얇은 유리잔이 부딪히는 공허한 소리처럼 울립니다. 당장은 내 귀에 박수 소리가 크게 들리지만 손끝으로 느껴지는 건 차가운 공기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60대 이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예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건강, 내 인간관계, 그리고 내 삶의 안정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5가지를 지키느냐 아니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따뜻한 동행이 될 수도 있고 차갑고 고립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수많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깨달았습니다. 자랑을 삼간 분들은 주위에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집은 늘 웃음소리와 따뜻한 차향기로 가득했죠. 반대로 자랑을 멈추지 못한 분들은 언젠가 홀로 남아 고요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해야 했습니다. 세월은 잔인합니다. 내가 어떤 씨앗을 뿌렸는가에 따라 나이 들어 어떤 열매를 거두는지가 결정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단순히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남은 세월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자랑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있는 위험을 벗겨내고 왜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재산 자랑입니다. 흔히 모임 자리에서 내 집은 얼마짜리다, 내가 모아둔 돈이 이 정도다 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랑은 가장 위험합니다. 돈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흔들기 때문입니다. 내 귀에는 그저 뿌듯한 자랑이지만 듣는 이의 마음에는 질투와 시기가 쌓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하시네요 하고 웃지만 속으로는 저분은 참 뽐내네 하고 거리를 둡니다. 더 큰 문제는 내가 가진 재산을 떠벌린 순간 주변의 불순한 눈빛까지 끌어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사기꾼, 보이스피싱, 심지어 가족 간 갈등까지 돈 자랑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시끌벅적한 경로당에서 내 통장엔 아직 억대가 있다네 하고 말했을 때 순간은 우쭐하겠지요. 하지만 그 말이 귀에 박히는 순간 누군가는 그 돈을 노리게 됩니다. 차라리 조용히 내 안에서만 감사하며 쓰는 것이 100배, 1000배 안전한 길입니다. 둘째, 자식 자랑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 이야기를 자랑처럼 풀어내곤 합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다닌다. 우리 딸은 박사 학위를 땄다 하며 말이죠. 하지만 이 자랑 역시 나이 들어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 자랑은 곧 내 자식에게 부담이 되고 듣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듣는 이의 자식은 그만큼 성취하지 못했을 수 있고 그 비교 속에서 상대의 마음은 더 움츠러듭니다. 또 내가 떠벌린 만큼 내 자식은 괜한 시선과 기대 속에 갇혀버립니다. 결국 부모의 자랑이 자식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자식 자랑을 많이 하던 분들의 경우 정작 자식 본인은 부모님이 괜히 나를 떠벌려서 부담스럽다 하며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자식의 성취는 마음속 깊이 감사하며 조용히 응원해주는 것이 더 현명한 태도입니다. 셋째, 건강 자랑입니다. 나는 아직도 하루에 3만 보를 걷는다. 혈압도 정상이고 약 하나 안 먹는다,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 이런 자랑은 주변을 불편하게 만들 뿐 아니라 내 몸을 스스로 몰아붙이는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내일 병원에서 큰 병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 건강을 자랑하다 보면 막상 아프게 되었을 때 괜히 큰 소리 쳤구나 하는 후회와 함께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또한 건강 자랑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는 약을 먹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안 먹는다니 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기도 합니다. 건강은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관리해야 오래갑니다. 꽃이 가장 아름답게 피었을 때 자랑 대신 조심히 보호해야 오래 보는 것처럼 말이죠. 넷째, 젊음 자랑입니다. 60대 이후에도 나는 아직도 젊다. 나보다 어린 사람도 못하는 걸 내가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사실 불안과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진짜 젊은 사람은 굳이 젊음을 입 밖에 내지 않지요. 오히려 젊음을 자랑하는 순간 주변에서는 저분이 나이를 못 받아들이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무리하게 젊음을 자랑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처럼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다 허리를 다치거나 젊은이들 따라 새벽까지 술자리를 이어가다 건강을 잃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결국 젊음을 자랑하려다 오히려 노쇠함이 더 빨리 찾아오는 것이죠. 젊음은 자랑할수록 사라지고 받아들일수록 오히려 더 우아해집니다. 다섯째, 과거 자랑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흔하지만 가장 피해야 할 것이 바로 과거 자랑입니다. 내가 한때는 말이야, 회사를 이끌던 사람이었어. 내가 젊었을 땐 이런저런 권력을 쥐고 있었지 하는 이야기. 물론 지나온 세월에 자부심을 느끼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복해서 자랑하는 순간 현재의 나는 보이지 않고 과거에 갇힌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얘기네 하고 지루함을 느끼고 결국 자랑하는 사람은 점점 고립됩니다. 과거의 성취는 조용히 내 마음속 보물창고에 넣어두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방식입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첩을 혼자 조용히 넘기며 미소 짓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재산, 자식, 건강, 젊음, 과거, 이것들은 겉으로 드러내면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랑하는 순간 스스로를 더 외롭게 만들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요소들입니다. 반대로 이 5가지를 삼가면 사람들은 오히려 더 편안하게 여러분 곁에 머물게 됩니다. 자랑이 없어야 대화가 편안해지고 겸손이 있어야 신뢰가 쌓이는 법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5가지 자랑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자랑 좀 하면 어때? 그냥 기분 좋게 웃고 넘어가는 일 아닌가?
하지만 학문적으로 들여다보면 자랑은 단순한 기분 표현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건강에 아주 깊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지금부터는 연구 결과들을 중심으로 그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1. 자랑과 인간관계의 역설. 심리학에서는 자기 고양 셀프 마이너스 엔핸스먼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싶어 하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심코 자랑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자기 고향적인 발언은 일시적으로는 주목을 끌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인관계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내가 자랑을 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인상을 받게 되고 서서히 거리를 둔다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인연을 많이 만들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폭은 좁아집니다. 그런데 그 좁은 관계마저 자랑 때문에 틀어지면 고립의 속도는 훨씬 빨라지게 됩니다. 자랑과 질투의 심리.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사회심리학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강하게 느끼는 감정 중 하나가 질투와 시기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질투의 강도가 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모르는 사람이 나는 억대 자산가다라고 말하면 와, 대단하네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친구나 동네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 순간 마음속에는 미묘한 불편함과 질투가 생기게 되죠. 60대 이후는 경로당, 동호회, 친목 모임처럼 비슷한 연령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 안에서의 작은 자랑은 순식간에 비교와 질투를 불러옵니다. 결국 자랑이 내 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적을 만드는 셈이 됩니다. 3. 건강 자랑과 스트레스의 역효과.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자신의 건강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와 실제 건강 상태의 상관관계를 추적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건강을 과시적으로 자랑한 그룹은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았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늘 건강을 자랑하다 보면 실제로는 몸에 작은 이상이 생겼을 때도 괜히 약해 보이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생깁니다. 이 압박감이 곧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약화되는 것이죠. 즉, 건강 자랑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습니다. 4. 재산 자랑과 범죄 표적화. 범죄학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 범죄학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년층 대상 사기 피해자의 60% 이상이 평소 자신의 재산 상황을 주변에 자주 언급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특히 나는 연금이 넉넉하다, 집 한 채는 자식 줘도 남는다 같은 발언을 반복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쉬웠습니다. 사기꾼들은 단순한 정보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귀는 생각보다 예민해서 평소 술자리나 모임에서 흘린 말조차 놓치지 않고 활용합니다. 즉, 재산 자랑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나를 위험으로 몰아넣는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5. 과거 자랑과 노년 우울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노년층이 자주 겪는 우울감과 과거, 중심적 사고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현재보다 과거의 성취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노년층일수록 우울증 점수가 높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자랑한다는 것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삶이 공허할수록 사람은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이 다시 현재를 더 공허하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즉, 과거 자랑은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외침 같지만 실제로는 나는 지금이 불만족스럽다라는 고백에 가까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적 공백은 우울증뿐 아니라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뇌는 현재를 살아야 건강을 유지하는데 과거에만 머물면 뇌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6.
겸손의 건강학. 반대로 자랑을 삼가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태도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입증되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한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겸손한 태도를 가진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평균 수명이 7년 길었다고 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사회적 지지가 높았습니다. 사람들이 곁에 머물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결국 이는 심혈관 건강, 면역 기능, 정신 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여러분, 연구 결과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랑은 순간의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간관계, 정신 건강, 신체 건강, 그리고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반대로 겸손은 사람을 곁에 머물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결국 더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60대 이후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한 옛말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이 경험으로 얻어낸 지혜이고 현대 과학이 뒷받침하는 사실입니다. 1. 재산 자랑으로 무너진 신뢰.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살던 김노인. 그는 늘 모임에서 내 집은 지금 시세가 얼마다, 내 연금이 남들보다 훨씬 많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할 때마다 그의 눈빛은 번쩍였고 손은 늘 자랑스럽게 허공을 휘저었죠. 하지만 그 모임에 있던 사람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와, 부럽습니다 하고 웃었지만 속으로는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자 그의 곁에는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친구가 사라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말이 바깥으로 흘러나갔다는 겁니다. 어느 날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투자를 하면 이익이 크게 난다고 꼬드겼고 김노인은 그 말에 넘어가 수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달려와 울며 호소했지만 이미 돈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히 자랑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게 내 약점을 만든 거였지. 차가운 방 안에서 홀로 앉아있던 그의 뒷모습은 겨울바람에 흔들리는 낡은 등불 같았습니다. 자식 자랑이 불러온 갈등. 경로당에서 만난 박 여사는 늘 자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 임원이야. 이번에 외국 출장도 갔다더라. 그럴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는 들뜬 음색으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친구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 친구의 아들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던 터라 비교당하는 듯한 말이 큰 상처로 다가온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서히 멀어졌고 어느 날은 노골적으로 다툼까지 벌어졌습니다. 너는 늘 자식 자랑만 하지 남의 사정은 생각 안 하냐? 라는 말에 박 여사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 본인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엄마, 제발 나 좀 떠벌리고 다니지 마. 사람들 기대가 너무 커져서 힘들어. 박 여사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랑이라 생각했던 말이 결국 자식에게 짐이 되었던 겁니다. 3. 건강 자랑이 부른 아이러니. 한 동호회 모임에서 이 노인은 늘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산에 오를 때 앞장서고 하루 산만 보는 거뜬하다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고 손등에는 힘줄이 불끈 솟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억지로 박수를 쳐주었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든데 저분 얘기 들으면 괜히 위축돼. 이런 푸념이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무리하게 산행을 나갔다가 크게 넘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에서 누워있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결은 거칠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괜히 큰 소리 쳤네. 조용히 관리했으면 다치지도 않았을 텐데. 창밖으로 들어온 햇살은 환하게 빛났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자랑이 오히려 그를 병상으로 몰아넣은 셈이었습니다. 4. 젊음 자랑의 대가. 한 모임에서 최 씨는 나는 아직도 젊은이들보다 힘이 세다며 무거운 물건을 번쩍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는 듯 웃었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순간은 박수 소리가 크게 울렸지만 그의 팔과 어깨에는 이미 무리가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깨에 힘줄이 끊어져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병실에서 그는 손에 힘없이 수저를 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히 젊은 척하다 이렇게 됐구먼. 젊음을 자랑한 게 결국 내 노쇠함을 드러낸 꼴이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고 눈빛은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처럼 흔들렸습니다. 과거 자랑에 갇힌 외로움. 동네 모임마다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한 노인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한때는 공장 사장으로 수십 명을 거느렸지. 내가 없었으면 회사가 굴러가지도 않았어. 처음에는 사람들도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3번, 4번, 10번 반복되자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졌습니다. 고개는 끄덕였지만 시선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고 그가 말을 꺼낼 때마다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가 오면 슬쩍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건 고요한 집과 과거의 기억에 매달려 혼잣말을 되뇌는 노인의 모습뿐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려 퍼졌고 그 소리가 마치 현재를 살아라라고 외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과거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5가지 사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고 어쩌면 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랑은 순간의 뿌듯함을 주지만 그 대가로 관계의 균열, 건강의 위협, 그리고 고립을 가져옵니다. 반대로 자랑을 삼가고 겸손을 지키면 사람들은 오히려 더 편안히 곁에 머무르고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삶의 빛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며 더 빛나야 할 때가 바로 60대 이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인생의 후반부를 살면서도 여전히 자랑이라는 그물에 걸려 허우적거립니다. 돈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자식의 성취를 자랑하며 마치 그것이 자신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인 것처럼 붙잡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남에게 보이려는 자랑은 결국 나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요.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자랑이 아니라 나눔으로. 보여주기보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한 노신사가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땐 자랑이 친구를 불러오더니 나이 들어서는 자랑이 사람을 다 떠나게 만들더군요. 그 말 속에 담긴 씁쓸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은 남들이 탐낼 만한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어떤 마음을 나누어 왔는지,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가 진정한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친구와의 한 끼 따뜻한 식사, 아내와 나눈 짧은 대화, 손주가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아주는 그 순간.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부나 명예보다 소중한 자랑거리가 아닐까요? 60대 이후의 삶은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젊을 땐 쌓고 쌓아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집도, 돈도, 인간관계도, 명예도 무언가를 계속 채워 넣어야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야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덜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가벼워지고 그래야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마치 가을 들판이 여름의 무성함을 벗어버리고 추수로 채워지듯 우리 인생도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비로소 알곡만 남습니다. 자랑이라는 헛개비는 버리고 감사와 겸손이라는 알곡만 남기십시오.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책도 끝맺음이 잘 돼야 좋은 책으로 기억되듯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 이후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이 마지막 챕터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 전체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만약 이 시기에 자랑만 늘어놓으며 살면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사람들은 참 잘나셨지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마지막이 참 허무하네라고 남몰래 말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자랑 대신 따뜻함을 나누고 세상과 겸손하게 어울린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그분은 늘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어.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았는데 그 자체로 존경스러웠어. 이게 바로 인생의 진짜 성공 아닐까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는 이것입니다. 첫째, 자랑을 버리고 감사로 바꾸십시오.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 기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몸이 조금 불편해도 여전히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혼자 움켜쥘 자랑이 아니라 함께 나눌 감사여야 합니다. 둘째, 비교를 멈추고 교감에 집중하십시오. 자랑은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교감은 비교를 끊어냅니다. 친구와 함께 걸으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 가족과 함께 앉아 마시는 차 한 잔이 비교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줍니다. 셋째, 오늘을 최선으로 사십시오. 자랑은 어제의 성취에 매달리는 습관입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합니다. 오늘 내가 더 친절했는지, 오늘 내가 더 따뜻했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기억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끝없는 경쟁의 무대가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후는 더 이상 누구와 다툴 무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무대에서 내려와 객석에 앉아 박수를 보내줄 때입니다. 그게 바로 품이 있는 노년입니다. 한 연구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자랑이 아니라 겸손에서 나온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겸손은 단순히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평생 농부셨습니다. 큰 재산도 없었고 세상에 내세울 학벌이나 직함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동네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늘 웃으며 사람들을 맞이했고 어려운 이웃에게 쌀 한 줌이라도 내어주셨습니다. 돌아가시는 날 마을 사람들이 줄지어 찾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씩 하더군요. 그분이 계셔서 우리 동네가 따뜻했지. 여러분, 이런 인생이야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할 게 없는 삶 아닐까요? 자랑할 게 없다는 말은 오히려 자랑할 필요조차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미 그 자체로 존경을 받는다는 뜻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 60대 이후의 자랑은 나를 빛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어둡게 만든다. 그 대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감사하다. 나는 오늘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고독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곁엔 늘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자랑을 버리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60대 이후 품격 있는 인생의 비밀입니다.